순자는 침대 밑에 숨어 떨리는 몸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빼돌린 돈만 정리하면 해외로 계좌 옮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 어머니 몰래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재산을 내가 이렇게 망치다니.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65세 순자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도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허름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 붙은 청룡고시원이라는 간판도 색이 발에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곳 3층 복도에서 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의 나이는 올해로 65. 허리가 굽어져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에 든 걸레만큼은 여전히 야무지게 쥐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고 어깨도 결렸지만 이런 몸의 신호들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첫 번째 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 번호 301. 대학생이 사는 방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안에서는 조용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젊은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학생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찍 해야 덜 더워서 말이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이런 대화가 순자에게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 일은 며느리 미정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정이 먼저 시작했었죠.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꼭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미정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른 일도 함께 하느라 몸살을 앓게 되자 순자가 나섰습니다. 미정아, 몸이 아픈데 무리하지 마. 내가 대신 할게. 미정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몸이 회복되면 제가 다시 할게요. 며느리 힘든데 내가 좀 거들어야지. 순자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들 민호가 벌어오는 돈만으론 생활이 빠듯했고 미정도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걸레를 헹구며 순자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업무량은 많고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고도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어 마음이 아팠죠. 내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는 종종 이런 자책을 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을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젊었을 땐 이런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려면 누군가는 이런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302호는 직장인이 사는 방이었습니다. 이미 출근한 후여서 방은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 살면서 고생이 많겠구나. 남의 방을 치우면서도 각각의 삶의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작해 방 하나하나 돌아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총 12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30분 정도씩 걸렸습니다. 바닥 청소, 화장실 정리, 쓰레기 비우기까지 하면 하루에 6시간 가까이 걸렸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고시원 옥상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아침에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챙겨 드세요라며 건네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죠.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 서로를 챙기려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복잡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량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순자는 가끔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오후에는 아래층 청소를 했습니다. 1층에는 관리실과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도 순자의 담당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순자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날씨가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들 민호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중소기업이라 할 일이 많아서. 민호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나 보너스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순자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경제적 부담은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함께 하느라 늘 분주했고 시어머니인 순자에게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작은 관심들이지만 순자는 고마웠죠. 물론 가끔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하고 미정은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 괜찮다. 조금씩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거야. 밤이 깊어지면 순자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묘한 위로를 받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아들에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몸이 더 아프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내일도 고시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 순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한결 나았거든요. 일찍 가서 천천히 하자.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시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죠. 3층 복도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청소 도구함을 열고 걸레와 청소용품들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301호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올라오나? 순자는 궁금해하며 복도 끝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마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였나 보다 싶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1호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이 들어오세요라고 답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죠. 아직 잠들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순자는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302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인이 사는 방이라 벌써 출근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순자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305호까지 왔을 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죠. 거주자분이 계시는구나. 순자는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중 하나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죠. 설마. 귀를 기울여 다시 들어보니 분명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여기 왜 와 있지?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갔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고 했는데 왜 고시원에 있는 걸까요? 순자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빼돌린 돈만 정리하면 해외로 계좌 옮길 수 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빼돌린 돈, 해외 계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가 자신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아들의 비밀을 엿듣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리가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아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청소 도구를 급히 들고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5호 문이 열려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순자가 무의식 중에 연 건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였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모양이었죠.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형님,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추적당할 염려도 없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민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믿을게.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순자에 대한 염려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하는 걱정인지 알 수 없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모르실 테니까요.
그분은 단순하게 사시잖아요.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옮기려다가 실수로 걸레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덜컥 소리가 나자 옆방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죠. 뭔 소리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아닐까요?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이르지 않나? 민호가 의심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자니 들킬 것 같고 여기 있자니 더 이상한 일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서 정리를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순자는 조용히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 도구들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들이 가면 그때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은 생각보다 좁았고 순자의 몸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다시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류는 언제 준비됩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완성됩니다. 그럼 모레부터 실행에 옮기면 되고요. 낯선 남자가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순자는 침대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뭔가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죠. 형님,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낯선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야.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어머니인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옆방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응, 조심히 가.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옷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지? 이게 정말일까?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빼돌린 돈, 해외 계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305호에서 나오려던 순자는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리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306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형님, 또 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들었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데? 민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었거든요. 서류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민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나가면 들킬 수 있었고, 여기 있으면 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순자는 다시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까보다는 요령이 생겨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죠. 청소 도구들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이런 겁니다. 낯선 남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단순히 현금만 빼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처리해야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순자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부동산이라니 뭔 소리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 말입니다. 어머니 몰래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대답에 순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라니요. 순자는 그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땅이었지만 남편이 평생 아껴온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이 땅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곳이었죠. 그 땅을 어떻게 팔아? 민호가 놀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도장이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어디 다녀오시는 동안 필요한 서류들을 처리하는 거죠. 도장도 집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한다니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면. 낯선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셔. 땅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몰라. 그냥 팔렸다고 하면 믿으실 거야.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땅 문서를 모른다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사실 순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었는지, 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민호가 다시 걱정했습니다. 형님, 이미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그건 그렇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단순하세요. 복잡한 건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땅값이 좋아서 팔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하다는 말을 또 들으니 더욱 화가 났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보다니요. 곧 팔아치우면 끝입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 계좌도 정리하고 다른 일들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절대 모르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재산을 내가 이렇게 망치다니.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조금씩 사들인 땅이었고 이 땅만큼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소중한 땅을 아들이
이렇게 팔아치우려고 하다니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시원 일하러 나가신 동안 처리하면 되니까요. 좋아. 그럼 빨리 진행하자.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도장을 훔치고 서류를 조작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도 어머니인 자신을 완전히 속이면서 말이에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이런 방법이었나요?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치우는 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었단 말인가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게 조심하자.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실체를 완전히 알게 된 순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했고 아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쳐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거든요. 일단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했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죠? 낯선 남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워낙 순하시고 의심을 잘 안 하시니까. 설마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실 거야.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하다고 의심을 안 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순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의심하지 않고 특히 가족을 믿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순자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신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고 소중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소중한 땅을 아들이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언제나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순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침에 고시원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순자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얘기요? 저 좀 피곤해서. 민호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잠깐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순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시원에서 들은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호야, 요즘 회사 일은 어째? 일단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쁘고 힘들죠. 민호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혹시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순자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일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바빠 보여서.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서워 보였거든요. 평소에 보던 순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같이 드세요. 며느리는 밝게 말했지만 순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밝은 목소리였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순자는 계속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쓴웃음을 짓거나 찡그린 표정을 지었죠. 분명히 고시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휴대폰 좀 그만 보고 밥 먹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 업무라고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게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어머니, 민호 씨 요즘 정말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미정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며느리의 말에도 순자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다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얘기 좀 하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땅이요? 무슨 땅 말이에요? 민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 땅 말이야. 아버지가 평생 아껴오신 그 땅. 순자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땅. 왜요? 민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순자는 일부러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엄마, 그 땅은 아직 팔면 안 돼요. 민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면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고시원에서는 그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자신 몰래 팔려고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그 땅 서류 어디 있는지 알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류요? 왜 그런 걸?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어머니, 그런 복잡한 서류는 민호 씨가 관리하고 있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라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내가 왜 볼 필요가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런 걸 찾으시면서.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니? 그냥 한번 보고 싶다는 건데. 순자는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였죠. 그것도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말이에요. 민호야, 너 정말로 회사에서만 일하는 거야?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저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미정이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민호 씨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서도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애써 밝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순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호 씨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큰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하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미정도 바쁘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고시원에서 들은 대화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는 것, 남편의 땅을 팔아치우려고 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평생을 걸쳐 모은 재산을 지켜야 했고 아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아예 나온 거였죠. 마음속에는 어제 저녁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고시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죠. 3층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자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여기 와 있는 거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306호 앞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어제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뭘 의심한다는 거야?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땅 서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그런 걸 보자고 했다고? 평소에는 그런데 관심도 없으셨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혹시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설마,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그런 건 이해하지도 못하실 텐데.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걱정 마. 내가 잘 설득할게. 어머니는 워낙 순하시니까 금방 포기하실 거야. 순자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하니까 금방 포기할 거라고 말이죠. 자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다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순자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순자의 등장에 방 안의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얘졌고 낯선 남자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청소하는 거 너도 알잖아.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가 급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호 형님 친구 김태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면 왜 이런 곳에서 몰래 만나는 거죠? 친구라고? 그럼 친구끼리 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 얘기였어요. 민호가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일을 고시원에서 해? 엄마, 조용한 곳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 나한테 숨길 만큼 중요한 얘기 말이지. 순자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내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거, 내 도장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김태수는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민호가 부인하려고 했지만 순자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도 여기서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 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아치우겠다고, 어머니는 바보니까 속이기 쉽다고, 그런 말들 다 들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 변명할 거라도 있어?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태수가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여기 있어. 어차피 같이 꾸민 일이잖아.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오해하고 계세요.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내 귀로 직접 들었는데. 엄마, 그건 뭐, 또 거짓말할 거야? 순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하니? 아버지 재산을 훔치려고 하고 어머니를 속이려고 하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순자의 외침에 복도에 있던 다른 거주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내가 부끄러운 일 한 거라도 있어?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집에 안 계셔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미정아,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가 뭘 하려고 하는지. 순자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라니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일인데 남의 일이라고 말이죠. 남의 일? 내 땅을 팔려고 하는 게 남의 일이야? 어머니는 그런 복잡한 일 이해하지 못하세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맡기시면 돼요. 맡기라고? 도둑질을 맡기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의 손발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맞나.
어린 시절 아프면 간병하고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뭔 소리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시면 미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뭐, 방해한다고? 어머니, 이 일은 어머니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내 재산인데 상관없어? 그건 이제 우리가 처리할 문제예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였죠.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앞으로는 고시원 청소도 그만두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우리 일에는 개입하지 마시고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시원 복도에 서서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순자는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주워 담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거였죠. 고시원을 나선 순자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점에서 들리는 소음도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죠.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던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면 또 그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보는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순자에게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다행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도 미정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봤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으니까요. 고시원 청소도 며느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민호와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했고 순자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나마 일상적인 대화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말 한마디 없이 먹었습니다. 순자는 밥맛도 나지 않았지만 그냥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고시원에 가지 마세요. 식사를 마친 후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순자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각이 많으시니까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순자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민호에게 엄격했지만 사랑도 많이 주었거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성실한 성격답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꼼꼼히 적어두었더라고요. 농사일 얘기, 동네 소식, 가족 걱정 등등 소소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자의 눈을 끈 대목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오늘도 고생이 많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자란 게 많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 땅만큼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지켜야겠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그 땅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던 거죠.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걱정이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 교육은 시켜야 한다. 남편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보였습니다. 여보가 이렇게까지 아껴온 땅을. 순자는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그 소중한 재산을 아들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우려 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우리 재산은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이야. 절대 흩어지게 두지 마. 병상에서도 그 땅 걱정을 하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했고 아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비록 혼자서 외롭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순자는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볼게.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땅을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서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와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순자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순자는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뭘 보관해 두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정말로 몇 가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땅 문서의 복사본이며 도장이며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민호가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다른 곳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다행히 원본은 안전하구나.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중요한 서류는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해 두었거든요. 은행 금고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따로 숨겨둔 게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비록 핏줄인 아들이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맞지?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 맞지?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비록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고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자신의 임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순자의 발걸음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절대 지켜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순자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다짐이 서 있었죠.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와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해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켜달라는, 정직하게 살라는 그 말들이 용기를 주었죠.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원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순자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한다는 것, 남편이 남긴 땅을 불법으로 팔려고 한다는 것,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하려 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고시원에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순자는 고시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가족 간에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해결될 단계를 넘어섰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 않거든요. 그럼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순자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혐의 내용을 적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성했죠. 조사가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와 미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를 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순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일을 끝냈으니까 떳떳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니고 왔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호와 미정은 순자를 무시했고 순자도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고시원에서 그 친구를 또 만날 모양이었죠.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순자 씨 맞으십니까? 경찰서에서 연락드립니다. 드디어 온 전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하신 건에 대해 오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죠. 어디서 진행되나요? 고시원에서 현장을 잡을 예정입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긴장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시원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몇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여러 명 와 있었죠. 순자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안에 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신고하신 대로 306호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고 순자도 뒤따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하니 306호 문 앞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죠. 형님,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네, 서류도 다 준비됐고 계좌 이체도 준비 완료입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들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신호를 주고받더니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방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와 김태수는 서류들을 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 씨, 재산 불법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민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이 문 밖에 서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설마, 엄마가 신고한 거야? 순자와 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온 일이었거든요. 민호야.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길 바라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엄마가, 친엄마가 이런 짓을?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짓이라고? 내가 하려던 게 짓이지. 내가 한 건 짓이 아니야. 경찰관들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김태수도 체포됐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태수가 말했지만 민호는 어머니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실망? 내가 나한테 실망이라고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민호와 김태수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민호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고시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남편의 유산은 지켰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더 큰 범죄에 빠지기 전에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민호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하루 종일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거나 경찰서에 가느라 바빴고 순자와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지냈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구치소에서 매일 울고 있다던데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겠지.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성이요? 어머니가 배신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순자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어머니, 이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미정이 나가면서 원망의 말을 던졌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된 순자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떳떳함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했거든요. 고시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당당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회복지관을 찾아갔죠. 어르신, 어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는 있지만 몸은 건강하거든요. 순자는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보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고마워요. 도시락을 받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뭐.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도 동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순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민호가 보낸 거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원망만 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미안합니다.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였죠. 다행이다. 내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도 민호에게서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길어지고 내용도 진솔해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순자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망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순자는 복지관에서 모범 봉사자로 선정됐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남을 도우시다니 존경스러워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걸요.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거든요. 가족에게만 매달려 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던 중에 순자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실망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고 싶어져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그 할머니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는 건 끈끈한 거예요. 지금은 서로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죠. 1년이 지나고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잃었지만 다시는 지켜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살고 있어. 어느 봄날 순자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혼자 웃고 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신 모양이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또 민호의 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출소까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나와서 엄마께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일도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보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힘든 시간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나 감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좋은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